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다. 여기에 돈을 건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수료를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보통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현상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20년 코로나 폭락 직전,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직후,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패턴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지금 무슨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펀딩비라는 게 있죠.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 베팅하는 사람을 롱, 하락할 거다 베팅하는 사람을 숏이라고 합니다. 이 두 편 사이에서 8시간마다 한 번씩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펀딩비입니다. 만약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베팅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럼 롱 쪽이 숏 쪽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많다. 그럼 당연히 숏 쪽이 롱 쪽에다가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하락,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 베팅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5%까지 떨어졌어요. 이 코인데스크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2023년 강력한 폭락장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상태가 46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46일 동안 하락 베팅이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46일 동안 그것도 매 8시간마다 수수료를 내면서까지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거다. 여기다가 돈을 걸고 있다는 건데 지금 돈을 내면서 버티는 것 그 자체가 시장의 하락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 이렇게까지 하락에 베팅이 몰려있는데 비트 가격은 74,000달러 부근에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괴리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숏 스퀴즈라는 개념을 30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죠. 이 손실이 커지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포지션을 닫게 되겠죠. 숏 포지션을 닫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매수 물량이 가격을 더 올리게 될 거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또 다른 숏 포지션들이 청산될 거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숏 스퀴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숏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미래의 상승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왜냐면 숏 패팅이 많을수록 거기에 맞는 물량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매수로 돌아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랬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깊이 빠졌어요. 하락 베팅이 극단적으로 물렸다는 뜻인 건데 그 마이너스 펀딩비 구간이 바닥이 됐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었고요. 2021년 중반에는 중국이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었죠. 시장에 패닉이 빠졌었고 역시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또 바닥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됐었고요. 이때도 마이너스 펀딩비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그 이후부터 대반등장이 왔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빠져가지고 하락에 베팅을 몰아넣던 이런 시점이라는 거고 바로 그 시점들이 돌이켜보면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패턴들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 자체는 무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물시장 쪽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진짜 무서운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지금의 시장을 적나라하게 전부 다 까발려드리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은 그 상황이 더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시겠죠.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 한 달 고래 주소들이 약 27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버렸습니다. 고래라는 건 뭘까요? 1,000개 BTC 이상을 부여한 대형 지갑을 뜻하는데 현재 가격 기준 27만 BTC면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 규모입니다. 이 매집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 2013년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순매수 규모예요. 개인들이 공포에 팔고 있는 그 물량들, 큰 손들이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동시에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 수량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들 비트코인 보유량 221만 BTC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건 전체 유통량의 5.88%에 불과해요. 지난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3월 7일 하루에만 32,000 BTC, 약 22억 6천만 달러치가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이죠.
근데 거래소에서 빼간다는 거는 당분간 매도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중장기 보관용 지갑으로 옮겨가가지고 절대 안 팔고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46일째 수수료를 내면서 숏을 유지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는 고래들이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팔 수 있는 물량은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전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4월 10일부터 11일 이때 사이에 5거래일 동안 6억 12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요, 이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약 8만 9천 달러 부근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비트 가격이 7만 4천에서 7만 5천 달러니까요. 기관들은 상당한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아니겠죠. 중장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뜻인 거고, K33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베틀레 룬데 측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쇼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쌓여있는 이런 리스크 오프 국면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분석가 한 명의 의견인 거고, 시장은 어떤 변수로든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펀딩비가 지속된다, 쇼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특정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숏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7만 5천에서 7만 6천 달러 사이, 이때가 핵심 저항 구간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격대 위에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뚫으면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연쇄 반응,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숏 스퀴즈가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거래소 보유량 감소로 인해서 매도 가능한 물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확정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 구조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가 상승 방향으로 터지려면 거시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한 단계 낮아진 상황이고요.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은 4월 29일인데 지금까지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유지가 되는 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인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이 숏 포지션이 46일째 쌓이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락 배팅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또 동시에 고래들 같은 경우에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서 매집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물량들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과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 시장은 바닥 형성하고 나서 또 강력한 반등으로 이어졌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정말로 다를지, 다음 영상에서 숏스퀴즈 실제로 터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 가격대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탓하고 불만만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행동까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영상을 업로드 드리고 있고 또 중요 내용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있지만요, 이런 코인들이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코인 시장 그대로 내려놔 버리면은 결국에 알트 시장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수익도 못 내고 알트장 끝났을 때 남들 고점에서 물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리플 평단 낮추고 비중 늘려놨을 때 내 평단 못 낮춰놓으면요, 리플이 반등 나왔을 때 만족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장이라는 게 순환하는 게 당연합니다. 리플이 상승했으면 하락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그 외 알트들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알트 장세일 때는요, 알트코인의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게 핵심인데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플라즈마, 클리어풀, 카이트, 플로까지도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나도 좋고 수익 내기가 좋은 알트 장세에서는 테마랑 흐름들, 차트 패턴 조금만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이 수익금들로 리플 사셔가지고 리플 낮은 비중에 조금 더 낮은 평단가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운전하더라도 자주 안 쳐다보고 또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매수해놓고 목표가를 같이 걸어놓으시면요, 이렇게 편하게 수익 내시면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00만 명. 이 숫자가 뭐냐면요, 오늘부터 일본에서 XRP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의 쿠팡이에요. 온라인 쇼핑, 결제, 포인트 적립까지 전부 다 되는 일본 최대 플랫폼입니다. 이 라쿠텐이 오늘부터 자기네 결제 어플에 XRP를 넣었고
라쿠텐 포인트로 XRP를 살 수 있고요. 그걸로 일본 전역 500만 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결제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일본에서 XRP 쓸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쉽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단순 결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일본은행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한가운데서 왜 XRP가 주목받고 선택까지도 받고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쿠텐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라쿠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쇼핑몰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라쿠텐 페이라는 결제 어플 쓰는 사람이 4,400만 명인데 라쿠텐 전체 회원은 1억 명이 넘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사실상 일본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라쿠텐 생태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라쿠텐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라쿠텐 발행한 포인트가 얼마일까요? 총 3조엔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30조 원 규모죠. 이 포인트를 이제 XRP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돈 30조 원어치 포인트가 전부 다 XRP 매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포인트가 전부 다 XRP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 사용자 선택에 달린 거니까요. 다만 이 정도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열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쿠텐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SBI 홀딩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연매출이 8조 원이 넘어가고 증권, 은행, 보험까지 전부 다 하는 곳입니다. 이 SBI가 일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게 2016년이죠. 벌써 10년째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로 넘어갔어요. 올해 2월 달에 SBI가 무엇을 했느냐? 이 100억 엔짜리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나로 약 9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채권의 특이한 점은 투자자한테 이자 외에도 XRP를 보상으로 준다는 점이고, 일본 대형 금융회사가 이렇게 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결제서비스법에 따라서 리플 레저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의 규제 승인까지도 받았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정부가 이 플랫폼으로 토큰 발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SBI 회장의 발언입니다. SBI 홀딩스 CEO 키타오 요시타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XRP는 매우 비싸질 것이다라고요. 이게 그냥 유튜버가 한 말이 아니라 리플 지분 9%를 보유한 최대 외부 주주, 일본 금융계의 거물, 이게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SBI 주주들은 이미 배당금을 현금 대신에 XRP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쿠텐은 4,400만 명의 결제 인프라에 XRP를 심었고요. SBI는 채권, 규제 승인, 토큰 플랫폼까지 XRP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본의 1등 이커머스 회사랑 1등 금융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이슈가 나옵니다. 일본은행 얘기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이번 달 2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가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로 유가가 50% 올랐고, 기름값 올라가면 물건 만드는 비용 올라가고요. 물건값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물가의 직격탄이 되는 구조라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행이 기존에 1.9%로 잡아놨던 근원물가 전망치를 이번에 크게 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걸 경제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값은 비싸지는데 돈은 안 돌아가는 그 최악의 조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금리 올리면 인플레 잡을 수 있겠지만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4월 28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82%가 넘어갑니다. 우에다 총재도 4월 13일 연설에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이유로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가 있었고, 근데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지금 인플레에 대응하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보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인플레가 계속된다. 엔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거고, 엔화가 불안정하다. 그럼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해외 송금, 국경 간 거래할 때 환율 리스크가 커집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XRP는 국경 간의 결제를 3초에서 5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일본 기업들이 환율 불안정 속에서 결제 효율화 수단으로 XRP 인프라를 깔아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SBI가 10년 동안 리플과 함께한 일, 한국, 인도, 필리핀 사이의 국경 간의 결제 통로를 만들어왔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인프라가 지금 경제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미국 연방법상의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적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까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몇 년째 싸워왔었죠. 이 법이 통과만 돼주면은 그 논쟁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 상원은행위원회가 4월 말에 이 법안의 마크업 투표를 예정 중에 있고, 폴리마켓에서 통과 확률은 55%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5월 전에 위원회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때문에 2026년 내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월 말이 사실상 올해의 골든타임인 셈인데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SBI랑 라쿠텐이 XRP를 실물 경제에 심고 있고요.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로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가오는 4월 28일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장 예측치상 82%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은 엔화 약세 압력을 유지하게 될 거고요. 이건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대 동기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위원회를 통과해준다.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 제프리 캠드릭 측에서는 클래리티 액트 통과랑 ETF 자금 유입 가속을 전제로서 XRP의 2026년 말 목표가를 $8까지 상승할 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요, 2,100원 부근이죠. 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진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일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XRP 채권을 발행을 하고 4,400만 명이 쓸 수 있는 결제망에 XRP가 올라갔고요. 정부 승인까지 받은 토큰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본 은행 측에서 인플레 압력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일본 최대 기업들은 XRP 인프라 위에서 자국 금융 시스템의 다음 레이어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말 클래리티 액트 표결이라는 규제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선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됐을 때 XRP 시장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 숫자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야속하게도 매번 좋은 시장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상승과 하락이 같이 움직이는 게 시장의 패턴들입니다. 최근에 단기 알트코인 시장이 너무 좋죠. 이 시기에 얼마나 알트 타점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게 현금 비중을 잘 확보해 놓고 리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매번 알트 시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알트 시장이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무리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으로서 활용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요, 지금 시장 정말 좋으면 좋고 리플 하나만 보기에는 아쉬운 시장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단기 알트코인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은 무리한 비중으로 진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 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지표랑 현실적인 단기 고점을 살려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XRP $7를 예측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까지요. 솔직히 이런 예측 이제 좀 지겨우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뭐 XRP $3 간다, $5 간다, $10 간다, 매번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가격 어떻죠? 2,000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예측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예측이 나온 바로 그 주에 진짜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터진 상황인데요. 하나는 일본에서, 하나는 파리에서, 한 개는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예측 얘기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요, 알리바바 연계의 고성능 AI 모델이 XRP가 올해 12월 25일 전까지 $7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7면 XRP 1만원이죠. 지금 가격 대비 5배 정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건데, 여러 가지 데이터 조합을 돌려본 결과 이 $7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XRP 3.15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봤고요.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은 대체로 2.4달러에서 4.2달러 사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7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예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예측이 나온 타이밍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요.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 지금 4월달 XRP를 둘러싼 환경이 동시에 세 방향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죠.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랑 네이버를 합쳐놓은 것 같은 회사인데 이커머스, 결제, 포인트 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있어요. 이 라쿠텐이 자사 결제 어플에 XRP를 넣었습니다. 단순하게 거래소에 상장한 게 아니에요. 라쿠텐 포인트를 XRP로 바꿀 수 있고 그 XRP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라쿠텐 사용자가 지금 4,400만 명이죠. 그리고 라쿠텐 포인트 시장 자체가 약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의 일부라도 XRP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거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실제 소비에서 나오는 수요인 거고 지금까지 XRP 가격을 움직인 건 대부분 거래소에서의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XRP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으로는 이 7달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파리에서 터졌습니다. 이 4월 14일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리플 레저로 제로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통합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는 영어로 ZK 프로프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에서 송금하실 때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가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삼성이 현대한테 100억 보냈다. 이런 게 경쟁사한테 전부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은행이 과연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요? 리플의 CTO도 작년에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리플 자체도 자기네 덱스를 제대로 못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적 준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지식 증명이 해결해줍니다. 이 기술을 쓰면요. 거래가 합법적이고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서 금액이나 상대방 정보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공개 블록체인을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미 리플 레저 위에 올라와 있는 기관들이 있죠. 일본의 SBI 홀딩스, 아부다비의 잔드은행, 그리고 영국의 아칵스까지 이런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쓰고는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장벽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리플 레저 생태계에 투입된 자금이 5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 기술이 메인넷에 정식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으셔야 될 거는 현재 이 ZK 프루프 통합은 패스트넷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인넷 적용 시점은 공식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이상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과 파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인데요. 사실 이게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움직이고 있죠. 이 법안만 통과되지면은 XRP가 연방법상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 분류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3월 17일에 SEC랑 CFTC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었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행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지 법이 되는 거고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기다리는 게 바로 이거고요. 행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적인 확실성이요.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294대 134로 이미 통과됐고요.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 지금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단계에 있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가 핵심적인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요. 이 4월 13일 세마포 서밋에서 5월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실 이번 일정을 미뤄올린 게 세 번째인데 처음에 4월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5월 말로 재확인을 한 겁니다. 일정을 미룰 때마다 법안을 반대하던 쪽에서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추진 입장을 밝혔고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 클래리티 액트 2026년 통과 확률은 63에서 66% 사이로 다소 유력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XRP 가격이 2,000원 근처에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XRP 홀더분들 중에 약 60% 정도 분들이 평균 매입가 2,400원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2,000원에서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이 본전 회복한 사람들 어떨까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이 폭탄 매물들 때문에 차트에서 저항선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RP ETF 쪽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3월달 3,100만 달러가 유출됐고 총 운용자산은 1월 고점 대비했을 때 12억 4천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상품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부족하다는 신호겠죠. 거기다가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마크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분위기 때문에 내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시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도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있죠.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에 거래소 내부 XRP 순공급량이 16%까지 감소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큰 손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빼낸다는 건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보통 이런 패턴들 큰 움직임을 앞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물량은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 이건 누군가가 지금 가격에 사서 모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반드시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XRP 1만원, 7달러까지 정말 상승이 가능한 걸까요? 클래리티 액트가 5월달 안에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고 ZK 프루프 영지식 증명이 하반기에 메인넷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을 시작으로 이 실제 사용이 채택되는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분석가들은 XRP가 올해 안에 5달러에서 10달러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의 근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법적인 확실성이 확보되고 기관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 이미 그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XRP 1만원이요. 올해 안에 정확히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인공지능 예측이든 간에 분석가 전망이든 간에 확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 2,000원 정도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떤 가격이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I 예측 자체보다도 중요한 점은요, 이 예측이 나온 바로 이 시점에서 실제 사용 채택, 기관 프라이버시 인프라, 법적인 분류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7달러가 어려울 거고, 또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가장 큰 열쇠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5월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미국 상원안에서 어떤 역학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리플 코인 안 오른다, 리플 탓하는 매매 습관들은 결국에 스스로만 지치는, 이렇게 만드는 습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리플을 선택한 것도 나 스스로라고 했을 때 이 리플이 안 간다고 답답하고, 또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리플을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알트 장세라고 했을 때 이 알트 시장을 활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결국 스스로의 이것도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코인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신기한 건요, 누군가가 마이너스 10을 손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누군가는 플러스 10이라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게 바로 투자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겠죠.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비중 조절하고 조금씩 시장을 보는 관점을 키우고, 이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목표가만 잘 활용하셔도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잘 나면은 시장이 재밌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활용하는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엔 트럼프 측에서 이란과 합의를 했죠.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이 같은 날 레바논과 이스라엘도 10일간 휴전 합의했고요. 트럼프는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가 내려갈 거고, 물가 떨어질 거고, 인플레 수치도 낮아질 거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근데 또 같은 날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은 지금 한순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실제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악수를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적으로 압박 수위를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코인 시장과 연결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측 발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어요. 상당히 큰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란 핵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국제 갈등의 핵심이었거든요. 또 같은 날 트럼프는 레바논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랑 통화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양측이 평화를 위해서 10일 동안 휴전에 합의를 했고, 미국의 동부 시간 16일 오후 5시에 공식적으로 발효된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근데 같은 날 벌어진 다른 일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케인 의장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문자 그대로 한순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합의를 발표한 바로 그날 이 군사 최고위 인사가 언제든지 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측에서는 16일 성명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물자 봉쇄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고요. 그리고 봉쇄 대상에서는 무기, 탄약은 물론이고 원유나 석유 제품, 철강, 알루미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군사 봉쇄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 봉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란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모든 품목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케인 의장 측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국적 불문 적용된다고 강조를 남겼어요. 미국이 이 해협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이란의 숨통을 직접 잡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앞에서 합의했다, 평화 온다, 유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뒤에서는 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봉쇄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절대로 모순이 아닙니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협상 테이블에서는 웃고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은 바로 군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동시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이란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지키면은 제재를 풀어주겠지만 어기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란 측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의회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란 은행을 통해서 결제받겠다고요. 근데 이란은 이전에 이 통행료를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왜 이란이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거의 차단된 상태죠. 국가가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보통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이 네트워크에서 대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란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도 이 돈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 달러로는 거래가 안 되니까요. 달러가 필요 없는 결제 수단을 찾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이걸 실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의 발언이지 공식적인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란이 이런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나라들이 있었지만요. 이 대부분 엘살바도르처럼 작은 나라들이었죠. 근데 이란은 다릅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을 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국가 수입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규모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비트 가격 올린다거나 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제 실행 여부보다도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암호화폐가 진짜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쌓이면 결국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합의랑 평화를 강조하면서 유가 하락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될 거고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요. 또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연급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인식까지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이건 진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란 사례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반대편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확대하고 또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사실 자체가 상황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협상 자체가 깨지고요. 실제 군사 충돌이 발생을 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죠. 이건 코인 시장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당분간 협상과 봉쇄를 동시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의를 이끌어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할 거고요. 또 동시에 이란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압박 카드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구도가 유지되는 동안에 유가는 하락이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거고 코인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 봉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충돌로 번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괜찮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도 이란도 지금 당장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이겠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조건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고요. 또 변수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합의, 중동 휴전이라는 평화 카드를 꺼냈지만요. 또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확대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압박 속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건 코인 시장의 실제 사용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암호화폐 채택 신호가 겹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게 바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커졌을 때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과연 어떤 위치에 암호화폐 시장이 서게 되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시장이 아니라 리플만 안 좋은 거고, 냉정하게 알트들은 너무나도 좋은 알트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 안 좋다 이렇게 크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리플이 움직이지 않아서인데, 여기서 큰 문제는 리플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 움직임이 안 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20%, 60%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내 투트랙 전략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알트에서 수익을 내고 리플 평단 높은 분들이라면 이 평단을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이런 알트 시장에서 얼마나 잘 수익을 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 리플의 비중을 늘리고 평단을 낮춰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 코인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매도랑 목표가를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걸 모르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욕심보다는요, 이렇게 단기 고점을 활용해가지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를 향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2년 만에 최악 수준을 찍었죠. 온체인 분석 기업 센티멘트 데이터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XRP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지난 24개월 통틀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트위터, 레딧,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XRP를 욕하는 글들이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XRP 홀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또 속이네, 리플 더 하락할 거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요, 과거에 이 수치가 이런 극한의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거고,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XRP 가격이 2024년 고점 대비 63%가 빠진 상황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37만 원이 된 건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흘러내린 거고, 여기에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XRP 잘못 고른 거냐? 다른 코인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들 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저희 채널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고점 대비 65%가 빠졌는데 여기서 투자 심리가 안 흔들린다? 그게 오히려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아니죠. 센티멘트가 측정한 퍼드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공포, 불확실성, 의심입니다. 이 지수가 뭘 측정을 하느냐?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수치화한 겁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 코인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 거고, 지금 XRP의 퍼드 지수가 최근 2년 사이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트위터에서 XRP 관련 글 한번 보세요. 낙관적인 의견보다는 비난이나 절망, 곡소리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퍼드 지수가 그냥 감정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패턴들이 하나 있는데요.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들도 이렇게 공포 지수가 극단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패턴들, 아마 느끼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도 또 속으실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사실은 어려운 원리는 아닙니다.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는 건 뭘까요? 무서워서 팔 사람들 이미 전부 다 팔았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투자에서 약한 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가격이 하락하면 못 버티고 파는 단기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량을 던지고 시장을 떠난다.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파는 확신에 찬 장기 투자자들만 남는 거고, 이 상태가 되면 매도 물량 자체가 바닥나 버립니다. 매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작은 호재 하나만 터져도 가격이 쉽게 튀어오를 수 있는 정확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어렵게 말하면 행동금융학에서 말하는 역발상 투자 논리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서 도망칠 때 바닥 근처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물론 확률이 높다는 것이 100% 보장은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뒤에서 다시 한번 짚을 예정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심리 지표만으로는 반등을 확신할 수 없겠죠. 느낌이 아니라 실제 돈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재밌는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XRP가 중앙집중식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거래소에 코인을 넣어두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매도하려고 넣어두죠. 반대로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 이건 뭘까요? 당분간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장기 보유 모드로 전환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지금 개미들은 겁에 질려서 팔고 나가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금고에 넣고 있다는 사실. 이 둘의 행동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63% 빠졌는데도 리플 냈죠. 그러니까 XRP의 핵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개발자들의 활동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격은 폭락했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프로젝트가 정말로 끝난 거라면 개발자들이 먼저 떠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생태계의 기초 체력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공포가 역대급이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항복하고 있는데 온체인에서는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지고 있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랑 실제 데이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괴리감이 나타날 때 과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게다가 이번에 파리에서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리플레저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도입됐다 발표가 나왔는데, 영지식 증명,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제로 너우리지 프로프, 줄여가지고 ZK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클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경비원이 확인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19세 이상인지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영지식 증명은 이걸 바꾸는 건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이 사람은 19세 이상이 맞습니다. 이것만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대형 펀드 같은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면은 얼마를 보냈는지, 누구한테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이겠죠. 경쟁사가 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꺼려왔었던 겁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고, 근데 이제 리플레저의 이 기술이 들어오면서 거래 금액도 숨기고 상대방도 숨기고 타이밍도 숨기면서 또 동시에 규제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규제기관이나 감사기관한테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여줄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겠죠. 현재 이 기능이 테스트넷에서 가동 중에 있고요. 이 메인넷 적용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리플이 작년 10월 이때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2026년 중반까지 기관용 프라이버시 기능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제가 균형을 좀 잡아드리자면요, 이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심리 지표는 유용한 참고 자료일 뿐인 거지 절대적인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반등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맞겠지만요, 그게 내일 당장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잡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등 시점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XRP는 매도 압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죠. 어떤 형태로든지 호재 하나 터지면 가격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 사람들 대부분 이미 팔았고요. 남아있는 홀더들은 웬만한 악재에는 안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 향후 몇 주간의 흐름이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지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뭐냐? 공포에 휩쓸려서 바닥에서 파는 겁니다.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65%가 빠진 상태에서 매도 물량까지도 소진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패닉에 빠져가지고 던지는 거는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최악의 타이밍에 파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죠. 지금 필요한 건 공포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겁니다. XRP의 공포지수가 2년 만에 최악을 찍었고, 과거 이 수준의 공포 이후에 반등 나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요, 매도 압력 소진이랑 장기 보유 전환을 가리키고 있고요. 확정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공포에 매도하실 때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지켜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전략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수하면 하락하고 또 매도하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정말로 간단합니다. 내가 매수할 때 어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비싸게 매수하셨죠. 매도할 때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불안해가지고 매도하셨죠. 이게 알고는 있어도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 본능대로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매수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시장이 정말로 쉬워집니다. 시장 좋을 때 그냥 고민 안 하고 적당 일부 비중 분할로 매도하시고요. 수익 실현해가지고 적당 만족감에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되고, 지금처럼 리플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불평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심리로서 분할 매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난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 현금 챙기면서 분할 매도에 대한 안내를 드렸던 이유, XRP 1830원 라인까지 왔을 때 여기서 결국에 비쌀 때 팔고 쌀 때 매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매매 습관을 내 본능에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현실적인 매매의 방향성을 찾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경 9천조 규모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가 삼성전자한테 타격인 거냐, 아니면 대만은 TSMC가 위험한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다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봐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끝에 서 있는 건 의외로 도지코인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연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펩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테라펩은 일론 머스크가 올해 3월 21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식 발표한 프로젝트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XAI든 이 머스크 회사들은 반도체를 삼성이나 TSMC 같은 곳에서 사다 썼어요. 근데 머스크가 이제 그 칩을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직접 찍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합작으로 만드는 구조고요. 목표가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이 생산하는 양의 수십 배를 혼자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비용만 최소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 원이 넘어가고요. 최대 주산치는 13조 달러, 그러니까 1경 9천조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공장에서 뭘 만들고 또 그걸 어디에 쓰려는지가 핵심인 건데, 테라펩은 그냥 칩 공장이 아니죠. 칩 설계부터 리소그래피, 메모리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도 이 전 공정을 한 건물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고,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합니다. 설계하는 회사 따로, 찍는 회사 따로, 검사하는 회사 따로, 그게 수십 년 동안 유지된 분업 구조인데 머스크가 그걸 통째로 깨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옵티머스 로봇용 AI 칩, XAI 그룹 합승용 칩, 스페이스X의 우주 AI 위성용 칩, 이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사오려면 남의 일정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머스크는 그 속도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블룸버그 보도 살펴보면 이 테라펩 팀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같은 전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 연락을 했고요. 그것도 금요일에 견적 요청서를 보내면서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는 시기였다라고 해요. 심지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할 테니까 먼저 우선 공급해달라,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 물량을 역제한을 했었는데 머스크 쪽에서 그걸 거절하고 텍사스 오스틴에 자체 파일럿 라인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인텔까지도 합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인텔이 직접 X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 XAI 그리고 테슬라랑 함께 테라펩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도체 얘기였고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지금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랑 로봇, 스페이스X는 우주랑 인성 인터넷, XAI는 인공지능, 그리고 X는 소셜미디어랑 결제, 이 4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테라펩 같은 경우에 그 파이프라인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인프라, 즉 칩 자급 체제인데요. 그럼 이 파이프라인에서 맨 위쪽,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한테 가장 가까운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머스크가 3월 10일 직접 X에서 발표했었죠. 엑스머니를 이번 달 퍼블릭 베타로 출시한다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X 어플 안에서 돈을 보내고 받고 또 은행 계좌도 연결하고 직불 카드도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비자랑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또 미국의 41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까지도 전부 받아놨습니다. 예금에다가 연 6% 이자까지 준다고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X라는 소셜미디어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X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명 정도인데요. 이 6억 명이 앱 안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깔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지코인 이야기가 나오죠. 엑스머니의 첫 번째 버전은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 기반입니다. 크립토에게는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없었는데 여기서 이 발표 나오자마자 도지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거래량이 하루 만에 127% 폭증해서 2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크립토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크립토가 들어온다는 걸요. 여러 가지 매체 보도를 보면은 엑스머니의 후속 단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통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 본인도 제3자가 올린 엑스머니 미래 기능 전망에 대해서 크립토 통합이 포함된 게시물을 직접 리포스트했었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겠지만 머스크가 직접 공유한 것은 맞습니다. 업계 분석가 폴 바론 측에서는 엑스머니가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립토 온램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랑 크리에이터 경제에 특히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램프라는 것은 일반인이 처음으로 크립토 세계에 들어오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도지코인의 기술적 특성입니다. 이 도지 같은 경우에 블록 생성 시간이 약 1분이죠. 비트코인 10분에 비하면 상당히 빠릅니다. 수수료도 상당히 낮고요. 이런 구조가 소셜미디어 안에서 팁 주기, 소액 결제, 그리고 크리에이터 후원 같은 이런 용도들이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고, 6억 명이 쓰는 어플에서 커피 한 잔 값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몇천 원씩 나간다? 말이 안 되죠. 도지코인은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테라페비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머니 위에서 AI가 스스로 결제를 처리하는 세상들을 머스크는 그리고 있어요. XAI가 만든 그록 같은 AI 모델이 단순하게 질문에 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하고 구독을 관리하고 결제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 그런 AI 에이전트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겁니다. 그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게 바로 테라페비고요. 칩이 없으면 AI 에이전트도 없고요. AI 에이전트가 없으면 6억 명 플랫폼 위에 자동화된 크립토 결제도 없습니다. 테라페비는 반도체 공장이지만 그 공장이 만드는 칩 위에서 돌아가는 최종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엑스머니인 거고, 엑스머니의 결제 레이어 후보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도지코인이라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라페비 뉴스를 보면서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도지코인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도지코인 130원이지만 머지않아서 150원 저항선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바로 밑에서 압축적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점점 찌그러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들 보통 큰 방향성 이동이 나오기 전에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요. 위로 뚫을지 아래로 빠질지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이 돌파 시도 때마다 실제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어요. 이게 가짜 상승, 가짜 움직임 정도가 아니라 실제 참여자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라펩은 실제 장비 회사들의 견적을 요청하고 있고, 인텔 합류했고요. 파일럿 라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엑스머니는 실제로 이번 달 퍼블릭 베타에 들어갈 거고요. 비자 파트너십과 41개조 라이선스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도지코인 ETF는 이미 상장됐죠. 나스닥 상장 이후에 거래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엑스머니가 올해 하반기 크립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게 되면서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크립토가 도지코인이라는 거는 수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행보고, 테슬라가 이미 2022년 도지코인으로 굿즈 결제를 받은 선례가 있고요. 도지코인의 빠른 처리 속도랑 낮은 수수료가 이 소셜미디어 결제 환경에 기술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테라페비 제공하는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결제 시스템의 밑바탕이 되어준다. 단순히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제하는 구조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도지코인이 밈코인에서 인프라코인으로 재분류가 되는 순간 시장이 이 코인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만약에 엑스머니가 정말 크립토를 넣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올라탈 코인이 정말 도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코인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깊게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알트답게 접근하셔야 되고, 더 상승할 것 같아도 욕심보다는 먼저 매도하고 재타점을 잡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트 접근하실 때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곤 하는데요.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도 카이트 알트코인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도 이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도달이 완료되고 나서 그때도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눈치 보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수익 실현까지도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흐름에 맞춰가지고 재짐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이런 이유들도요. 결국에는 수익을 실현해야 만족감이 생기는 거고, 시장의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더 상승할까봐 못 판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에 수익을 못 보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매매 습관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이유, 자주 쳐다볼 필요가 없이 효율적으로 시장 대응하고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 욕심에 계속 스스로 지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알트 장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수익이 잘 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